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번엔 스키암의 비밀을 찾아 팬케이크 바위를 찾아갑니다. 팬케이크 바위가 있는 파파로아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남섬의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변은 거대한 스키암 지대입니다. 스키암이 청청이 부식되어 팬케이크를 쌓아둔 듯한 신기한 모양 때문에 이름이 붙은 팬케이크 바위. 뉴질랜드에서 지질학적 시간의 흐름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한 스키암 덩어리가 파도에 의해 깎이고 깎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발에 차이는 돌덩이부터 이런 귀한 모습의 암석까지, 암석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스키암이 청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바닷물에 침식되고 있는, 그래서 특이한 지형을 만든 곳이죠. 네. 지금 이렇게 밀물때가 되면 스키암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틈으로 물이 뿜어져 나와 이런 풍광을 만듭니다. 그렇게 스키암이 이렇게 되는데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 절벽이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럼 구멍이 생기죠. 그걸 해식 동굴이라는데 여기는 스키암으로 된 그런 지형이죠.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절벽 대략 어림잡이도 한 50m가 넘거든요. 스키암이 50m 이상 이렇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약 3천만 년 전 바닷속 모래와 스키암이 교대로 청청이 쌓여 형성된 지형이 조산운동에 의해 융기한 후 파도와 비바람에 의해 심하게 침식되어 마치 팬케이크가 겹친 듯한 특이한 모양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아, 대단하다. 와, 장난이다.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묘사했지만 우리 그 한동교 선생님이 이 파도를 바다가 몸을 트는 소리래요. 우리 저 샤워하고 몸 틀잖아요. 그처럼 파도는 파도 소리야말로 바다가 몸을 트는 소리래요. 바다 속 생물들의 외곽 껍질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스키암.
하지만 석회암의 생성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반 정도 기간, 초기 4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에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한 그 20% 정도 있었다고 추정해요. 이 거대한 이산화탄소의 기체 덩어리가 바닷물에 녹아들어가고 간단히 말하면 석회암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20%나 두꺼운 그 이산화탄소가 다 석회암으로 바닷속에서 바뀌어버리고 그 공간을 차지했던 것이 20억 년 이후에 산소라는 기체가 이산화탄소 공간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대한 석회암지대를 볼 때마다 지구 초기 대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석회암을 보면서 초기 지구의 모습과 함께 자연의 순환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다세포 생명체가 생긴 지 한 10억 년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 5억 년 사이에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는 광물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우리 생명체 외피가 된 거예요. 우리 뼈에 칼슘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귤 껍질, 조개 껍질, 이 모든 생명체의 외피, 그게 석회암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석회암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죠. 그게 바로 빌딩이죠. 그게 도로고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콘크리트, 시멘트의 원료가 바로 석회암이잖아요. 동일해요. 암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거대한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암석은 엘리펀트 락이라 부르는 거대한 코끼리 모양의 바위입니다. 장대한 스케일의 판타지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신 분들은 이곳의 풍광이 기억나실 겁니다. 사자왕 아슬란의 캠프로 등장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생명체들은 바다의 환경을 다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다의 일부를 갖고 있다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등뼈입니다. 뼈 속에 칼슘 성분이 있죠. 예, 그게 탄산칼슘의 칼슘인데 그 칼슘 성분들이 우리 생리작용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옛날 태고의 바다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동물의 등뼈는 우리가 태고의 바다를 짊어지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질학적 긴 시간에 걸쳐 암석과 물과 산소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란 놀라운 현상을 출현했습니다. 바다에 시작된 생명현상은 대륙으로 진출하여 암석을 토양으로 바꿨고 그 토양으로 식물과 동물이 공생하는 생명의 행성이 되었지요. 암석은 생명현상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명현상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탄산칼슘이잖아요. 석회암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하고 칼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은 생명활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움직일 때 바로 칼슘 이온이 확 분비돼줘야 돼요.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이 칼슘 이온이 분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동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석을 공부한다는 것은 생명현상 그 자체로 공부하는 거예요. 암석과 생태환경이 보여주는 그 순환 과정은 생명진화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곧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남미 대륙 그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지질학적으로 다양한 땅입니다. 여정은 에메랄드빛 물로 유명한 숲속의 낙원 보니또로 이어집니다.
브라질 남서부에 자리한 보니토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사람에겐 로망인 곳입니다. 생애 꼭 한 번은 가야 할 여행지 중 하나로 보니토를 꼽는데요. 브라질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 브라질 내에 살아도 여기까지 오긴 쉽지 않답니다. 보니토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이곳에 오면 꼭 해야 한다는 강 투어, 물에 들어갈 완벽한 준비까지 마치고 투어에 나섭니다. Clearest water in the world. Okay, it is mainly because of the limestone. So we have the whole region of the mountain range where we are, a lot of limestone under the ground. 드디어 숲속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어떤 풍경을 마주할까요? 본격적인 강 투어 앞서 잠시 우리가 들어갈 물을 보는데 와, 대단합니다. 물이 정말 투명하죠. 또 샘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샘이 그 스케함들을 짧게 부수어요. 그럼 쪼면 가루들이 하얀 샌드처럼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일종의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굉장히 얇게 보이죠, 저 물이. 근데 저기 깊이가 2m 되는데요. 아, 참 놀랍죠. 네. 빽빽한 숲 사이로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So just for you to understand where there is an opening. Yeah.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강물에 몸을 맡깁니다.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히 감싸는데요. 강물에 떨어져 떠다니는 낙엽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어 흐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고 고운 피치색 물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 헤매던 중 물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스케함들이 노출되어 갖고 있고, 강바닥이 전부 다 스케함들. 그 틈 사이로 샘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맑고 투명한 거죠. 강물이 투명한 이유는 주변에 석회암 동굴이 많고, 그래서 풍부한 지하수와 빠른 물의 흐름으로 강이 항상 맑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는 동안에 바닥을 몸밟게 하거든요. 밟으면 여기 쭉 다시 부유물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원래 부유물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물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샘이 계속 올라와요. 맑은 샘이. 그래서 그게 아주 투명한 상태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 지구는 생명체가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하지만 물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죠. 물은 지구상에 생명을 탄생하고 진화시켰으며 지금도 여전히 지구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 만들어진 H2O. 물은 우주 최고의 신비를 품은 분자입니다.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